다음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진흥사업 진단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홍연아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0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홍연아입니다. 오늘 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진흥사업 진단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익산시청에서 발주한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연구에 지금 책임자로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에서 발주한 국가식품클러스터 마스터플랜이라는 연구에 연구진으로 참여 중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느냐에 대한 그 고민에 아주 푹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가 진행된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고민해왔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향후에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처음에 배경 및 목적 말씀드리고요. 연구 동향 분석, 식품산업 환경 분석, 외국의 식품클러스터 조성 실태와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추진 성과 및 경쟁력 분석,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및 발전 방향 이러한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및 목적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된 이래로 약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사업 추진의 중간 점검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까지 6개의 기업 지원 시설을 구축했고요. 그리고 이 진흥원, 그러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진흥원, 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미상을 승격을 시키는 등의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준공 3년 차에 접어들어서 입주기업의 공장가동 경영활동 본격화에 따라서 어떠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4월 기준으로는 총 92개의 기업이 지금 입주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준공기업이 36개고 착공기업이 17개여서 입주율 한 50% 정도, 50-60% 정도 달성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처음에 이 마스터 플랜이 세워졌을 때는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목표 달성은 좀 부진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이 모색이 필요할 때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 10년 동안 얼마나 그 식품산업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발맞추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센터들도 많이 설립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스 산업화 센터 같은 경우는 2019년 11월 1일에 이제 개소가 되었고요. HMR 기술 지역센터 같은 경우는 2020년에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센터에서 진흥원으로 이렇게 위상이 승격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제 국비 90%로 지금 재정 조달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어떤 식으로 재정을 조달을 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식품산업 여건 변화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단지 확장 수요도 증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 스마트 농생명밸리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다양한 국가에서 굵직굵직했던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생기면서 지역 경제 위기 대책으로도 산업단지 조성이 확대되고 또 지역 고용이 좀 고용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 과업의 목적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또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 활성화 방안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관련 연구 동향 분석입니다. 사실 이 산업 클러스터 단지에 집중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가 산단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것을 많이 향후에는 참고할 예정이고요. 이항구의 2008년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추진 방향 발전 비전 등등 해서 1차 마스터 플랜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요. 조승현 외에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육성을 위해서 사업 기반을 갖춘 전북 지역을 사업 부지로 선정해서 복합 푸드랜드를 만든다든지 어떻게 연계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지금은 진흥원이죠. 매년 기업의 의향, 수요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이 클러스터 단지에 들어올 의향이 있고 어떤 니즈가 있는지에 대해서 매년 의향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양선범 외 2018 같은 경우는 국내 유명 식품 클러스터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이곳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시사점이라든지 아니면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식품산업 환경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0년 동안에 한국 식품 산업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 클러스터 단지도 계속 변화를 해야 되고 필요한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도 그거에 따라서 변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요. 해외 여건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1.4%, 개발도상국이 3.4%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는데 코로나19 발생 때문에 약간 불투명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식품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죠. 국내 여건은 지금 기능성 식품, 맞춤형 특수식품, 가정간편식 제품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형성되어서 시장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농식품부에서 발표했던 그 미래 활력 대책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펫사료라든지 HMR 제품, 노령, 고령 친화 식품 같은 경우도 5대 유명 식품으로 선정해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지역 여건은 지역 내 연계 협력할 수 있는 클러스터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식품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잘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구 사회학적 환경 및 시장 산업 여건입니다. 작년 2019년 3분기에 저희 그 합계 출산율이 0.88이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랬고 이것도 제가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은 저출산 시대뿐만이 아니라 고령 인구, 1인 가구가 30%가 넘는 등 너무 급격하게 사회 환경이 변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식품 산업이 급격하게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간편식, 소스류,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급격한 성장인데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들도 보시면은 이런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또 HMR 식품, 그러니까 이런 식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이 클러스터로 조금씩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품 산업은 커가고 시장에도 다양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식품 기업들이 좀 영세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10인 미만의 그 영세성을 보이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업체라고 해야겠죠. 약 70%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R&D 투자라든지 그리고 그런 R&D 관련 시설들의 접근성이나 아니면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있는 지원 시설들이 이런 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활용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더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입니다. 보시면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미래 유망 분야 선제적 육성, 식품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식품 외식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 지원,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농식품의 소비자 신뢰제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식품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서 국가식품 클러스터 활성화 기반 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어떤 식으로 활성화돼야 되는지 그 방향성은 무엇인지 사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품 산업이 혁신하시는 데 있어서 그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식품 클러스터에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들도 보시면 그 미래 대응 유망 사업 육성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대응 신기술 개발 그리고 성과 중심의 R&D 지원체 구축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클러스터에 있는 지원 시설들이 다 할 수 있고 또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나아갈 방향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국의 식품 클러스터 조성 실태와 시사점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덴마크, 스웨덴의 외래순 그리고 또 많이 아시는 게 네덜란드의 와게닝겐, 그 푸드밸리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클러스터가 되겠는데요. 이제 그거 말고 좀 참고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제가 찾은 것이 이제 캐나다 온타리오 식품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캐나다 주정부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유럽에 있는 푸드밸리처럼 기존에 이제 원래 있었던 그런 다양한 식품 가공이라든지 생산자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형성한 클러스터가 아니라 사실 조금 인위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참고할 사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혁신 슈퍼클러스터라고 해서 이 5대 특징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 캐나다가 강점을 가진 분야의 플랫폼 기술과 파괴적 기술의 개발에 대한 위험을 분담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산학 연계라든지 이제 이런 식의 집중을 해가지고 캐나다가 슈퍼클러스터라고 해서 이제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그 말씀드린 온타리오 캐나다 그 푸드 클러스터는 담당하고 있는 것이 첨단 제조입니다. 그래서 중점 기술이 사물 인터넷, 머신러닝, 사이버 안보, 3D 프린팅 이런 중점 기술들을 활용해서 식품 클러스터를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것이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타리오 식품 클러스터의 혁신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 산학연 연계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상황인데, 보시면은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대학들과 이제 코워크를 하고 있고요. 또 R&D 측면에서 이러한 장점이 있다, 이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올해 해외 출장을 가가지고 좀 자세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화상회라든지 뭐 이메일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문헌을 활용해서 좀 더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타리오 식품 클러스터에서는 저희가 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R&D를 어떻게 연계를 시켜가지고 근처에 있는 식품 산업 단지의 그 기업들, 그리고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R&D 측면에서 어떻게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제일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클러스터 단지는 산업단지다 보니까 공장만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 국민들한테 더 알려지고 또 사람들이 찾아오고 거기서 놀고 즐기고 먹고 하다 보면은 또 다른 기업들도 아, 이런 효과도 있겠구나, 이렇게 직접 효과가 이런 데서 나타나는구나 라고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품 클러스터를, 그러니까 푸드파크 개념으로 뭔가 재밌는 공간,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간, 그리고 기업들이 모여서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미지가 생기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가 참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식품 클러스터 사업추진 성과면 경쟁력 분석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부터 6개사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 4월 기준으로 91개사까지 약 60% 수준 그 유치율을 가지고 있고요. 또 유치 확대를 위해서 진흥원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을 해서 입주기업에게 법인세 5년 감면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잠재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뭐 다양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것도 있고, 또 4개의 기술지원센터 준공비 운영 활성화로 식품 기업 기술 지원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지원 건수도 보시면은 2018년 뭐 3,500건에서 2019년에 5,000건으로 늘어났고, 또 장비 지원 시험 분석도 이제 8,000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식품 산업이 이제 급격하게 발전하니까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그런데 이제 자본은 없지만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 아까 그 소개 영상에도 나왔는데요. 그렇게 벤처 활동을 지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 식품 창업이 창업랩이 48팀을 지원했고 28팀이 창업에 성공했다는 이런 성공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에게 다각적인 판로 발굴 지원을 통해서 성장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어떤 업체들이 이제 주로 들어왔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건강기능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이제 매년 이렇게 뭐 세 업체, 네 업체, 다섯 업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시락, 조미료, 김치, 포장 관련 제조기업도 2016년부터는 수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식품 산업에서 인기가 있는 제품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실제로도 클러스터에 입주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분야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평균 종사자도 2017년 9명에서 13명. 그래서 일단은 식품 클러스터에 들어온 기업들이 그래도 중간에 탈락하지 않고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도 이제 매출액이 2배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진흥원 자체적으로도 들어와 있는 입주업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어떤 기업 지원 시설을 활용해서 만족이 얼마나 되었느냐 그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업체들이 어떤 기업 시설을 통해서 확실한 이득을 얻었고, 또 만약에 그것을 본인들이 뭐 아는 혹은 유사한 업체들에게 추천을 한다면 어떤 것들이 가장 어필이 되겠으며, 그리고 고용하는 인력들을 어떻게 인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좀 실질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입주업체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조사편은 완료가 되고 추진 중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투자 유치 성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뭐 전략이나 방법, 미끼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그 추가로 원하는 시설이나 기능 같은 부분도 저희가 좀 도출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그 고용된 인력들이 꼭 문화시설 같은 게 없어가지고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단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공장이 있는 곳이고 생산활동을 하는 곳이지만, 거기에 이제 입주해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그 안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그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발전 방향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장비 가동률도 많이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지원 시설을 통해서
뭐 지원 활동도 굉장히 뭐 2배 가까이 몇 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은 그냥 거기에 계시는 부족한 인력들이 정말 2배, 3배 열심히 일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도 올라가고 지원 건수도 올라가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인력을 계속 늘릴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지 그 가동률도 올리면서 즉 그 기업들이 좀 자율적으로 그 장비를 사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그 정량적 성과 지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주업체 인센티브 사후 관리가 이제 강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그 착공 지역 기업 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미착공 기업 38개사 중에서 25개사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아까 입주업체 그리고 입주 예정업체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했는데 왜 이것이 지원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뭐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업종 완화를 통한 유치 확대인데요. 그 국가 식품 클러스터 기본 계획을 보시면은 입주할 수 있는 업종과 또 입주를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업종 그리고 입주가 제한되어 있는 업종 이렇게 10곳씩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그 식품 산업이 굉장히 변화가 많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도 식품과 의학의 어떤 경계가 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식품을 사용한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또 펫사료라든지 이제 여러 다양한 이제 또 수요가 창출되고 또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들어오고 싶은 그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에 들어오고 싶은 업체들이 그런 제한에 걸려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고 저희가 파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10곳씩으로 나열되어 있는 방법을 코드를 그 통계를 보시면은 5개 코드로 잡혀 있는데 3개를 줄여서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산업통상자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단 같은 경우도 그 코드를 5개까지 하는 경우는 없고요. 3개 정도로 나눠가지고 더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들어올 수 있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킹 강화 및 직접화, 지역 공공기관 학교 기업과 연계 방안을 저희가 모색을 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근처에 얼마나 그 농업과 식품에 관련된 공공기관과 학교가 많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계가 이렇게 단발적으로만 이제 이루어지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해서 이 진흥원에 있는 시설을 이용을 하고 또 연구는 연구대로 담당을 하고 또 그 만들어진 결과물을 또 식품기업이 활용하고 이런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될 수 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제 더 많은 식품 기업들이 플러스대에 들어와가지고 또 그 직접 효과가 나타나는 것일 텐데요. 이제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 300여 개를 대상으로 저희가 투자위한 기업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문조사와 또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면은 이 식품 클러스터가 가지고 있지 못한 기능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차별화 전략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구 결과는 아니고 제 아이디어를 지금 조금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 복지문화센터 같이 고용돼 있는 노동 인력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거기 안에서 지속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고 다닐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 그리고 R&D 인프라 구축, 즉 그러니까 그 영세한 식품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스스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뒷받침이 돼주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전체 국민들, 그러니까 푸드폴리스라는 이미지를 전 국민이 알고 또 와서 즐기고 또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그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그 푸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 정도를 저희가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